안녕하십니까, 아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샤블리 $30 이하 멸망전인가요? 아톰님, 저희가 원래 $30라고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없어요. 그래서 $50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좀 유명한 거랑 좀 이렇게 요즘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들 좀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빈티지는요? 빈티지는 저희가 모두 2022로 딱 맞췄습니다. 다행이네요. 부르고뉴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빈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그러면 샤블리 설명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샤블리 지역의 테루아적 특징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샤블리는 전 세계 화이트 와인의 대명사로 통할 만큼 유명하고, 지금도 키메레지안 토양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샤르도네의 독보적인 개성을 잘 표현해주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와인은 부르고뉴 남부 지역의 샤르도네들이나 신세계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들과는 달리 테루아, 즉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반영하는 특유의 풍성한 미네랄 캐릭터가 돋보이는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와인 평론가의 휴 존슨이나 제임스 로빈슨은 샤블리를 가장 과소평가된 보물이자 지질학적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성을 지닌 곳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샤블리의 지리적 위치와 부르고뉴 지역 내의 위상, 그리고 특유의 서늘한 기후와 서리, 독특한 토양, AOC 등급 체계 등 테루아가 와인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블리는 프랑스 북동부 료주에 위치한 부르고뉴 최북단의 포도 생산지로 디종과 본에 있는 코트도르 지역에서 북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샴페인 지역 중 남부 지역인 오부 지역에 더 가깝고요. 파리와 부르고뉴의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고뉴의 다른 지역들과는 지형학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 샤블리는 부르고뉴 내에서도 조금은 특별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와인의 포도 품종도 오직 샤르도네 하나이며 19세기에는 포도 면적이 약 4만 헥타르에 달할 정도로 번창하였지만 필롭셀라의 피해와 경쟁 지역의 발전으로 감소하였다가 AOC가 지정된 1938년 그리고 현대 기술이 도입된 이후 다시 부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샤블리는 약 4,800헥타르의 규모의 포도밭에서 연간 1,000만 병 이상의 아주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요. 부르고뉴 남부 지역의 코트도르 지역의 화이트 와인들과 쌍벽을 이루는 샤르도네 굉장히 중요한 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블리는 서늘하면서 냉랭한 대륙성 기후의 대표적인 산지입니다. 겨울은 춥고 길고 봄에는 서리가 늦게까지 발생해 간혹 5월 초에도 포도의 새순이 얼어버릴 만큼 서늘한 기후로 인해 생산자들의 애간장을 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여름에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높이 올라가 포도가 잘 익을 수 있지만 해가 부족한 서늘한 빈티지에는 산도만 높고 과실미가 부족한 와인이 생산되기로 합니다. 반대로 무더운 빈티지에는 산도가 떨어지고 조금 밍밍한 캐릭터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빈티지에 따라 와인의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해서 생산자들은 봄에 오는 추위와 싸우기 위해 포도밭에 난로를 켜두기도 하고 포도밭에 촛불을 켜둔 등 각종 냉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그 바람으로 포도밭의 수분을 날리기도 하죠.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기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일조량 확보가 매우 중요해서 샤블리의 경우 남향이나 서남향 경사지가 최고의 포도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샤블리의 최고의 그랑크루와 주요 프리메크루 포도밭들은 세렁 강을 따라서 형성된 남서양 언덕 경사면에 밀집해 있고요. 햇볕이 아주 잘 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 덕분에 샤블리의 포도는 겨우 익을 정도만 숙성이 되기도 하고요. 이는 와인의 높은 산도와 섬세함을 부여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것은 샤블리 지역의 핵심인 토양입니다. 이 지역의 지층은 쥬라기 시대의 해양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두 가지 지질 시대에 형성된 석회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 1억 5천만 년 전 형성된 키메리지안 석회질 점토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형성된 이제 포틀랜디안 석회암입니다. 키메리지안 토양은 진흙이 섞인 마른 형태로 바다에 살던 작은 굴, 화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밭의 흙을 살펴보면 하얀 조개 껍데기 파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풍부한 해양 화석과 풍화된 석회암이 샤블리 와인 특유의 미네랄 풍미와 순수한 산미를 빚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프랑스에는 샤블리 포도밭은 오로지 키메리지안만을 신봉한다는 말까지 담겼을 정도로 키메리지안 토양은 샤블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틀랜디안 토양은 약 1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된 이제 단단한 석회암으로 상대적으로 화석 함량이 작은 편이며 포도나무에 제공되는 양분 성분이 다릅니다. 지질학적 융기와 침식작용으로 부드러운 키메리지안 토양은 계곡 비탈에 드러나 포도밭이 된 반면 단단한 포틀랜드 토양은 융기된 고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띠 샤블리 등급 포도밭은 주로 높은 고지대에 이제 포틀랜디안 토양 위에 있고요. 샤블리 마을 주변에 샤블리나 프리메크루 그리고 그랑크루 포도밭들은 대부분이 키메리지안 토양을 기반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이제 키메리지안 토양에서 자란 포도가 포틀랜디안 토양에서 자란 포도들보다 더 풍부한 미네랄리티와 구조감을 지닌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토양의 차이가 등급별 와인 스타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샤블리 지역의 와인은 프랑스 AOC 등급 상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최상위 등급은 샤블리 그랑크루로 샤블리 마을 북쪽 단일 구릉지에 모여있는 7개의 포도밭입니다. 바로 블랑쇼, 부그로, 라클로, 그루루이, 프레즈, 발뮤, 마지막으로 보데지르입니다. 이 그랑크루 언덕은 전체 면적이 약 100헥타르에 불과한 남서양 비탈면에 자리하고 있고요. 샤블리 전체 생산량의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랑크루 다음은 아래 등급인 프리메크루이고 약 780헥타르의 크기로 40개의 클리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블리 전역에 흩어져 있지만 주요 포도밭은 세롱강 계곡을 따라 햇볕이 잘 드는 남서양 또는 남동양 경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포도밭은 그랑크루와 인접해 있는 몽테드 또네르와 뷰토가 있습니다. 다음은 AOC 샤블리로 샤블리 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한 구역인 약 2,800헥타르의 크기로 대부분의 샤블리 와이너리들이 이 등급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도밭의 위치나 양조자의 스타일에 따라 품질과 스타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뿌띠 샤블리는 샤블리 외곽의 고지대 포도밭들로 이루어진 가장 낮은 등급의 와인입니다. 면적은 약 1,800헥타르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포도가 재배되는 지역은 일부분이고요. 주로 앞서 언급한 포틀랜디안 석회암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약하면 샤블리는 포도밭의 입지, 즉 고도와 경사의 방향, 토양의 차이가 주는 등급 구분이 핵심이고요.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수확량과 엄격한 생산 기준을 통해 좀 더 집중도 있고 복합적인 와인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블리의 때로하는 이제 와인 스타일에 뚜렷한 족적을 남깁니다. 포도 품종은 샤르도네 단일 포도 품종이지만 샤블리는 여느 국가와 지역의 샤르도네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가운 기후 덕분에 포도에 자연스럽게 높은 산도가 남아 있고요. 이러한 높은 산도 때문에 와인은 굉장히 산뜻하고 경쾌하며 과일 풍미는 절제되어 있어 굉장히 맑은 편입니다. 대신 이제 석회질 토양에 기인한 부싯돌이라든지 젖은 돌레음, 소금기가 느껴지는 미네랄 뉘앙스가 두드러지고요. 샤블리의 이러한 산뜻한 산미와 미네랄 풍미는 굴 등 해산물과 뛰어난 조화를 이룬다는 점도 때로와의 스타일에 재미있는 연결고리입니다. 바닷속 퇴적층이 빚어낸 포도밭에서 나온 와인이 바다의 향을 품은 음식과 어울리는 색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굴은 샤블리보다는 샴페인에 더 좋은 궁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샤블리에는 1억 5천만 년 전 바다의 기억과도 같은 미네랄과 감칠맛, 그리고 차가운 기후가 길러난 선명한 산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런 때로와의 독특한 조화는 샤블리를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찾아 마시게 되는 이유이며 부르고뉴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톰이 이제 그 샤블리 지역에서 좀 추천하는 와이너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간단하지 않나요? 조금 강한 어조로 샤블리는 하브노와 하브노가 아닌 와인이 존재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만큼 하브노는 샤블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2인자인 도비사 역시 아주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이제 윌리엄 페브르나 라샤블리지에, 그다음에 크리스찬 모로, 장폴 에베노아 드랑 등이 이제 오랫동안 수준급의 와인을 생산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패트릭 퓨즈라든지 제르미 아르노, 사무엘 빌라우드, 루이 미셸 앤 피르스 역시 가격 대비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 샤블리도 슬금슬금 가격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르고뉴 샤블리도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브노 같은 경우에 시장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작으니 2차 판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뭐 샤블리 가격 역시 많이 오르겠죠. 사실 뭐 샤블리는 아니지만 2주 정도 전에 부르고뉴에서 재미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LVMH가 슈발리에 몽라시에 약 0.1헥타 정도를 매입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 작가님? 그래도 한 0.1 정도면 네. 한 20억, 30억 원 하지 않을까? 무려 1,000만 유로. 오늘 확률로 약 한 160억. 0.1 헥타? 네. 300평 아니에요? 맞죠? 네. 약 160억이 넘는 와, 금액대 너무 비싸다.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기사가 나기 전인데 이 포도밭의 주인은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사실 와인을 만드는 것에 진심인 생산자들은 포도밭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포도밭을 더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포도밭을 판매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작년이죠. 이번 클라제처럼 빚을 내서라도 포도밭을 더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전문 생산자들도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 이제 포도밭을 판매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럼 와인 몇 개인가요? 와인 총 8개입니다. 그리고 좀 유명한 와인, 그 다음에 예전에 언급했던 와인은 좀 뺐어요, 저희가. 그리고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네. 와인 준비해주세요. 1번부터 4번 준비해주세요. 왼쪽부터 1번인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3번이 정상 컨디션 맞나요? 네, 부션이 아닙니다. 부션을 검사는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삼 3번이 독보적으로 퀄리티가 가장 떨어지고요. 1번은 뭐 시트러스와 라임, 그 다음에 미네랄, 그 다음에 뭐 부시돌이라든지 솔티한 느낌도 있었고요. 팔레트에서도 첫 인상이 굉장히 솔티했어요. 그리고 미네랄이 좋았고 피니쉬가 조금 짧은 게 좀 흠이었다. 그리고 뭐 밸런스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샤블리의 특징을 그래도 좀 나타내려고 노력한 생산자 중에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와인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마셔보니까 1번에 비해서는 훨씬 향의 강도가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팔레트에서도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솔티한 미네랄, 그러니까 살리니티라고 하죠. 그거를 굉장히 잘 표현해 줬었고요. 뭐 산도도 좋았고 딱 먹었을 때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식욕을 돋구는 산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는 굴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형적인 샤블리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한 와인이 아닐까 싶어요. 2번. 예. 3번은 하수구 밍숭맹숭해 밋밋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4개 다 빌라진 것 같거든요. 4개 다 샤블리 빌라진 것 같은데 3번이 독보적으로 이거는 컨디션이 만약에 이게 정상 상태라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돈 주고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이 2번과는 좀 반대되는 느낌이에요. 2번이 굉장히 솔티하고 산이 이렇게 묵직하게 왔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은은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를 지니고 있었고요. 2번에서는 이제 감미로운 느낌을 줬습니다. 은은하고 우아한 샤블리 특징을 잘 표현한 4번. 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번, 3번 탈락. 1번, 3번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은 테스팅하자마자 탈락시켰는데 5번은 아웃. 네, 시트러스하고 라임 나면서 스월링 하니까 바로 미네랄 올라오면서 동시에 하수구향. 그 다음에 맛을 봐도 굉장히 밋밋해요. 거의 3번 수준? 3번하고 5번이 가장 떨어지는 와인이 아닐까 싶고 6번은 모가라든가 라임, 레몬, 미네랄 좀 가벼운 스타일의 와인인데 적절한 산도도 지니고 있고 피니시도 적절했어요. 근데 샤블리의 막 개성을 아까 2번처럼 잘 표현하는 와인은 아니지만 와인 자체는 뭐 괜찮은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7번은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이었어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뭐 산도도 감미롭고 대신 우아하고 마시기 굉장히 편하고 이 와인은 와인만 바로 즐겨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와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8번이 사실 7번이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지 밍숭맹숭한 느낌이고 가볍고 마시기는 좋았어요. 근데 특징이 없다. 그냥 단조롭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50불대 이하의 샤블리를 먹는데 지금 테스팅한 5번이나 8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럼 살아남은 게 이제 6번, 7번인 거죠? 네, 6, 7이 살아남았고요. 2, 4, 6, 7을 밸런스 잔에 조금 그래도 칠링해서 주시겠어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1등이 2번이고요. 2등이 4번입니다. 6번이 4등, 3등이 7번입니다. 네. 어쨌든 2번은 전형적인 샤블리의 캐릭터를 아주 잘 표현한 와인이고 4번과 7번이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제가 왜 순위를 나눴냐면 이게 산이 좀 더 좋고 미네랄 드리븐, 그러니까 입안에서 느껴지는 키메라지한 토양을 더 잘 표현한 거고 이것도 그냥 먹기에는 되게 좋았어요. 감미로운 산도와 우아함, 굉장히 퓨어한 스타일의 패트릭 퓨스 뭐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피니시가 좀 짧은 게 흠이에요 이게. 네. 향은 좋았고 적절한 밸런스도 좋았는데 좀 짧다. 자, 1번부터 와인 주실래요? 자, 그러면 1번 솔티하고 직관적이고 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별 특징이 없었다. 윌리엄 페브레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집이긴 해요. 네. 그렇게 오늘은 특색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1962년에 설립이 되었을 거고요. 지금 한 50헥타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무려 16헥타가 그랑크루이고요. 그랑크루를 잘 만들어요. 1998년에 부샤 베렌필스에 인수가 되었고 2024년 작년이죠. 도메인 바롱드 로칠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집의 빌라지보다는 그랑크루 와인들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잘 만드는 집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밋밋하지 않았나. 3번 먼저. 3번 오늘 가장 별로였던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른 잔 하나만 주실래요? 이거 보시죠. 이 집이 이렇게까지 이상한 와인은 아닌데 이 와인 같은 건 비오시몽이라고 해서 사실은 최근 굉장히 뜨는 생산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 향을 맡았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가. 사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산자 중 한 명이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아직도 밍숭맹숭하다. 이거 지금 신동에서 하지 않나? 신동 와인 30불 중반대예요. 최 대표님, 전 신동 와인 사랑합니다. 지금 뭐 페블레도 도메인 비오시몽은 이제 1815년에
설립된 샤블리 지역의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현재는 한 20헥타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와이너리 이름은 장 비오와 르네 시몽의 결혼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그들의 아들인 베르나르 비오 시몽이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앞서 언급드렸지만 최근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상태가 아쉽지 않나 싶긴 해요. 그 다음에 4등은 2번이니까 빼고 5번 5번 해주세요. 5번. 민밋 피니시도 짧고 하수구. 그래. 알베르비쇼. 이 집은 포도밭을 팔아야 된다니까요. 알베르비쇼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제가 포도밭을 인수할 테니 농담이고요. 진짜 아쉬운 게 좋은 포도밭을 알베르비쇼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좋은 포도밭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와인 만드는 거 보면 진짜 메이커를 좀 바꿔야 되나 봐. 확실히. 돈을 좀 쓰고 제대로 된 와인을 만들지. 앞에서도 제가 레드 와인인가 먹을 때 하수구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화이트인가? 거의 꼴찌가 아니라 그때도 꼴찌였어요. 지금도 꼴찌잖아. 밭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튀어나오지만 이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3달러 정도 합니다. 알베르비쇼는 가족 경영인데 현재 6대째고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포도밭을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이 집은 주인장이 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실은 알베르비쇼 와이너리 6개 또 추가적으로 그럼 와인을 똑바로 만들든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베르비쇼는 그렇게 좋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와인을 이런 식으로 만들까? 차라리 저기 빨가바지 형한테 밭 다 주고 돈 더 벌걸? 그러면 지금보다 한 3-4배 더 벌걸요? 이건 아니다. 여기 오늘의 예선 탈락. 밍숭맹숭 가볍게 마시기 좋고 특징이 없다. 이 집은 제가 처음 보는 집인데 이 작가님 뭐예요 이거는? 도맹 고똥이라는 샤블리 지역이고 작은 가족 경영 회사예요. 19세기부터 만들어주고 있는데 한 30헥타 정도 가지고 있고 35만 명 정도 생산을 하는 집이에요. 그럼 뭐 빌라 뭐 푸티 샤블리부터 그랑크루까지 다 가지고 있을 거 같아요. 다 갖는. 밍숭맹숭. 아쉽다. 벤쿱이라고 하는 수입사에서 운영을 하고 대구에 있는 회사죠. 30달러 후반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4등. 드루앙이구나. 네. 좀 아쉽긴 하다. 조셉 드루앙이 1881년 본 지역에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이제 57년에 대대적으로 와이너리를 확장을 하였고 현재는 보스가 이끌고 있죠. 와인 좋아요. 근데 샤블리는 좀 아쉽다. 저도 이 집 샤블리는 굉장히 오랜만에 테스팅을 하네요. 사실 본진 들어가야 이 집은 실력을 발휘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몽아쉐는 진짜 맛있거든요. 플리니 입구에 딱 슈발리하고 맞붙어 있는 몽아쉐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포도밭 중에 하나인데 사실 레드 화이트 두 개 다 잘 만드는 집이 잘 없잖아요. 네. 근데 두 개 다 수준급으로 만들어진 집인데 오늘은 아쉽다. 자, 이제 7번 3등. 이거 제가 처음 보는 집인데 메종이고 자펠린이라고 하는 와이너리고 1816년에 샤를 앙리 자펠린이 만든 건데 지금은 부아세 그룹에 팔렸어요. 네. 돈 많은 부하세. 네. 그래가지고 와인을 좀 잘 만들고 있는 집 중에 하나. 괜찮았어요. 뭐 전반적으로 하늘하늘하고 섬세하고 4번과 비교해서 조금 좀 힘이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주 좋은 와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수입사는 롯데 칠성이고요. 한 30달러 정도 하고 있어요. 다음 오늘의 2등 4번. 네. 굉장히 은은한 스타일의 부드럽고 감미롭고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도멘두 샤르도네? 네.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처음 보시죠. 이것도 이제 타이거에서 수입하는 거고요. 1987년에 에티앙 보아로랑 윌리엄 안나, 크리스티앙 시몬이 만들어서 만든 와이너리래요. 이것도 요즘에 마트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해외가가 25달러고 3-4만 원대. 오,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네. 굉장히 은은한 샤블리 치고는 네. 맛있게 먹은 와인인 것 같아요. 라빈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오는 샤블리들은 다 대형 큰 매장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구했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좀 더 단단해진다. 자, 오늘의 1등. 1등. 전형적인 샤블리. 전 이것도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게 1등이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비노 H라고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수입하는 와인이에요. 네. 가르니에르 앤 피스 샤블리라는 거고 34달러 정도 합니다. 이 사실은 1985년에 와인 생산 시작한 거의 신생이에요. 1985년이면 한 40년 넘었잖아요. 그게 왜 신생이에요? 그래도 한 100년, 200년 됐다가 보통은. 이건 정확히 어떠셨어요? 굉장히 솔티하고 산도 좋고 음식, 식욕을 부르는 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이건 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전형적인 샤블리예요. 산을 아주 잘 컨트롤했고 맛있네요. 이건. 사실은 여기서 레피테이션으로 따지면 윌리엄 페브레가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선 탈락. 근데 재밌긴 하네요. 근데 사실 샤블리지엔이나 난 페블레가 안 나와서 아쉽다. 그 두 집도 화이트 잘 만드는데 그리고 도비사도 어떻게 58만 안 되나? 그다음 뭐 최근 뜨고 있는 가성비 잘 만드는 패트릭 퓨즈도 50달러가 넘어요. 네. 그래 좀 요즘 인기 있다고 하면 다 90불 넘어가니까. 근데 오늘 이 집은 굉장히 재미난 발견이네요. 혹시나 현대백화점 가시면 이 와인을 꼭 한번 드셔보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주는 뭐예요? 다음 주는 론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샤토네 디바프? 아이, 샤토네프 딥밥을 어떻게 30달러 미만에 구합니까 저희가? 꽃두드 론이죠 당연히. 제가 사실 어제 이 작가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2시간도 못 잤어요. 이거 사실은 할 일이 제가 본업이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주말에 거의 하루 종일 붙어서 이틀 동안 해야 이 자료 조사도 하고 설명의 기본 토대를 저도 다시 닦으니까 한데 오늘은 좀 제가 피곤해 보여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이 작가님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찬은 없다. 협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멸망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하는 와인들은 가격 대비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와인이라는 의미를 하는 거지 제가 선정한 와인들이 퀄리티가 이제 굉장히 고가의 와인들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시라즈 편에 소개해드렸던 물론 예선 탈락했지만 옐로우테일의 경우 10불대의 가격대에서 마실만 하다는 것이지 이 와인이 절대적으로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와인이라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이제 피노누아 중 하나인 이제 메오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에서 최고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와인 중 하나입니다. 즉 많이 팔린다고 해서 퀄리티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와인 애호가 분들이나 피노누아 매니아 분들은 이제 메모리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멸망전 결과는 그날 제 컨디션과 와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